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삶을 위한 철학 수업이라는 책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작은 용기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고 이진경 작가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전체 4부 총 20강으로 구성이 된 철학책이고요. 제가 거의 한 4분의 3 정도 읽어 드린 것 같아요. 일부는 읽어드리기 그냥 책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기도 하고, 또 일부는 순서를 바꾸고 또 이제 문단들을 조합을 하고 문장들을 선택해서 읽어드리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 저의 생각이나 질문들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 책은 한 권 이렇게 사서 가까이 두고 늘 펼쳐보시면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정도 지나가시면서 쭉 이렇게 챕터 제목들 훑어본다던가, 내가 밑줄 쳤던 문장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 보신다던가, 아니면 전체 목차를 쭉 이렇게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신다면 정말 큰 어떤 인생의 나의 든든한 지원군? 그런 걸 하나 얻은 느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볼 때는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았고요. 보고 나서 이 책 내가 꼭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정말 가까이 두고 자주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바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자주 보고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낭독을 하는 계기를 제가 만들다 보니 제가 좀 더 이 책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게 또한 저에게는 매우 큰 기쁨이고 배움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 한 권 구매하셔서 보시면 제가 이 짧은 녹음 파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한정된 그런 내용보다 훨씬 많은 사유와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책이 아닐까 해요. 네, 이 정도로 그동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15번째 강의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 안 드렸나요? 챕터의 제목은 기억과 자유고요. 부 제목으로는 시간의 이음매에서 벗어난 기억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 제목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낭독 마치게 되는 무렵에는 아마 이 뜻이었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니체는 기억이란 본질적으로 반동적인 힘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의 것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현재를 살게 한다는 점에서 잊혀지지 않은 원한이나 상처가 사람들의 삶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일 게다. 기억이란 반동적인 힘이라는 거죠. 반면 망각이야말로 지나간 것을 잊고 새로이 무언가를 시작하게 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힘이라고 말한다. 좀 전에 싸워 울고 있던 아이들이 어느새 다시 어울려 웃고 뛰놀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그 탁월한 망각 능력 때문이다. 니체는 이렇게 기억과 망각을 서로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으로 알려주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는 망각보다는 기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서 그런 건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온 그런 것 같은데 말이죠.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니체님의 분석적 그 용어 정의 뭐를 본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오히려 망각 같습니다. 계속 또 넘어가서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 그 기차를 탄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 아니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지나가버린 시간을 되찾고자 기억을 반복하여 불러내고 그 기억 속에 머물고자 하듯이 머물고자 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 그 기차를 탄다. 사랑만은 아닐 것이다. 예. 그렇죠.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기억을 소환시키는 것?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추억을 떠올려보는 즐거운 시간이어서 기억을 불러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멈추어 버린다면 하고 바란 적이 없다면 살면서 지대한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그 순간 자기에게 다가온 것들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자기 것이었으면 하는 그 욕망. 네. 그렇죠. 기억이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좋은 기억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기억의 힘으로 또 행복할 수 있죠.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묻어둔다고 기억이 사라질까? 그 기억에 달라붙은 고통이 사라질까? 잊으려 할수록 더욱 생각난다 라는 왕가위의 말인가 봐요. 그래서 왕가위 감독이요. 잊으려 할수록 더욱 생각난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위적으로 지우고 감추어 두는 것은 역으로 누구도 지울 수 없게 감추어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도 지울 수 없도록 영원의 시간 속에 은닉해 두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죠. 자기에게 그런 지고한 행복을 제공해 줬던, 그런 경험을 주었던 기억이라고 한다면 은닉해 두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꼭 행복을 주었던 기억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그런 기억도 우리 인간들은 은닉해 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놓아버리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못 놓아두는 거죠. 안 한다기보다는 결국은 못 놓아서 못 놓는 거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워지지 않는 기억, 트라우마라고 불리는 상처의 기억에 주목하는 이가 있어요. 그는 프로이트예요. 그 기억에 사로잡힐 때, 트라우마라고 불리는 그 기억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 상처의 시간 속으로 반복하여 불려 들어간다. 우리가 트라우마를 가지고들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트라우마에는 저희가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고 그것에 의해 좀 이 영향을 많이 받죠. 인간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지만 또 이렇게 성장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청소년기의 성장도 그렇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쭉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고 그로부터 저희가 벗어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자유로울 수 있고 더 큰 성장이 가능하죠.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트라우마를 아는 그 상태로 뭔가 큰 성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그 트라우마를 또 한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추가적으로 더 만나게 된다면 아마 훨씬 큰 성장, 자유, 기회의 문으로 부쩍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트라우마는 그 상처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나아가도 다시 되돌아오게 한다. 그런데 이 프로이트가 발견한 것은 이 트라우마라고 불리는 그 상처의 순간 결코 잊기 힘든 그 사건이 하나같이 망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은 필경 의도적 망각인데 그 상처가 기억나는 것이 불편하거나 힘들어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럴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도적 망각에 뭐 성공을 하면 그것도 다행인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소중한 기억을 삭제하는 것은 영원히 그 기억을 찾으며 살기 위해서다 라고 또 주장하는 이가 있어요. 왕가위 감독이에요. 이 작가님이 발견하신 바에 의하면 소중한 기억을 삭제하는 것은 영원히 그 기억을 찾으며 살기 위해서 오히려 보관해두는 그런 것이다라는 게 이제 기억에 관련한 중요한 명제, 첫 번째 명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명제는 기억의 매인자, 자신이 지워버린 기억을 찾아 헤매는 자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 다가오는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며 현재 속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 과거에 매인 유령이 되어 유령 같은 삶을 산다. 네, 너무 슬픈 기억, 괴로운 기억, 안 좋은 기억에 매여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이제 기억의 두 번째 명제였습니다. 이제 좀 마지막 그 문단으로 넘어가 볼까 해요. 사랑의 기억만은 아닐 것이다. 영화로웠던 과거의 시간이나 멋진 성공의 순간, 혹은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이나 안타까운 단절의 시간 등등, 어떤 것은 귀하고 소중해서 어떤 것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된다. 고통 때문에 지워진 것도 소중해서 감추어둔 것도 반복해서 되돌아와 나의 삶을 붙잡는다. 아니, 내가 그것을 찾아 끊임없이 되돌아간다. 그런 시도를 통해 우리는 멈춘 시간 속에 유폐된다.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 속에 갇힌다. 기억에 갇힌 사람이 현재를 제대로 살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는 과거를 위해서 현재를 바친 것이다. 기억을 위해서 삶을 바친 것이다. 이렇게 기억에 매인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과거를 산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 자유로운 삶은 불가능하다.
자유란 그런 점에서 기억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디에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간의 이음매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너무 잘 들어맞아 있다면 새로운 시간 또한 그 이음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음매에 충실한 시간, 그것은 결국 과거에 충실한 시간을 뜻한다. 과거의 메인 삶을 뜻한다. 이음매 사이를 벌려 다른 관절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이음매에서 벗어난 다른 시간을 끼워 넣어야 한다. 아니, 이음매를 벗어나 시간이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 시간의 이음매에서 벗어나 기억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억이 시간의 이음매에서 벗어날 때 그것은 비로소 자유를 위한 재료가 되어줄 것이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금강경에 나온 구절인데요. 과거란 이미 지나간 것이라 내가 억지로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면 진화가 없는 것이고, 현재란 지나가는 것이니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으면 또한 진화가 없는 것이며, 미래란 오지 않은 것이니 애써 끌어당겨 부여잡으려 하지 않으면 또한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는 모든 것을 그냥 지나가도록 둘 수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사는 현재 그 자체를 살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다가오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 기억과 자유라는 15번째 강의의 부제목은 시간의 이음매에서 벗어난 기억이요 였어요. 이 마지막 읽어드렸던 부분 기억해 보시면 이 소제목이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두고 있는 그런 기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좋은 추억들은 남겨두었다가 가끔씩 회상하는 것도 인생의 큰 에너지가 될 것 같고요. 안 좋은 기억이나 조금 아팠던 기억, 이런 것들은 그저 지나갈 수 있도록 해두고, 그리고 그런 다른 과거와 현재를 잇는 그 시간의 이음매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은 기억으로, 지나간 시간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두는 능력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관련된 저의 능력은 어떤가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저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트라우마 기억에 메인 삶을 좀 많이 살아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득 제 삶을 퀵하게 갔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요즘에 저는요, 요즘의 미셸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 책을 만나고 구체적인 이런 실행 가이드라고 해야 되나? 이런 주시는 가르침들이 제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저에게 좋은 기억들만을
네, 가끔씩 추억하면서 또 안 좋은 기억으로부터는 그걸 또 애써 부인하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저에게 분명히 또 좋았던 측면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아픔이 저를 성장시켜 주었다던가, 아니면 어떤 큰 인생에서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던가, 아니면 그런 나의 경험으로 인해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게 되다던가, 그런 교훈들을 되새기는 차원에서만 저의 기억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나름의 그런 기억 활용법, 그 기억으로부터 좋은 기억과 또 나쁜 기억, 뭐 그런 기억들이 자유로이 오갈 수 있고, 그것에 너무 구애받지 않는 그런 거로부터 자유스럽게 본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조금 더 성장시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